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90일간 해외 원조를 금지시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개발 원조기구인 USAID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USAID가 미국인의 세금을 가지고 세르비아의 사업장에서 DEI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1,500만 불, 아일랜드에서 DEI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7만 불, 콜롬비아에서 트랜스젠더 오페라를 제작하는데 4만 7천 불, 페루에서 트랜스젠더 코믹북을 출판하는데 3만 2천 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USAID는 가난한 저개발국에 경제 원조를 하는 정부기관인데 어쩌다가 서구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전위 부대처럼 활동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뉴스레터인 데일리 시그널에서는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조지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설립하고 각 나라의 좌파 정당이나 좌파 시민단체 등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그 나라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픈 소사이어티의 지원을 받은 단체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영향력을 얻도록 도운 후 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오픈 소사이어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딥스테이트는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처럼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체가 클라우스 슈바프의 세계경제포럼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빌 게이츠의 빌 앤 멜린다 재단,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면서도 대통령의 말은 듣지 않겠다고 한 64%의 연방 공무원들을 물갈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USAID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딥스테이트와 워싱턴의 기득권자들을 이길 수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중앙선관위에서 세계선거관리협의회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매년 AWEB센터라는 곳을 통해 수십억의 국제개발 원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라는 것이 경제 분야가 아니라 저개발국의 한국의 전자투표 개표기를 제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조를 받은 한국의 전자투표 개표기의 문제로 가나, 콩고, 키르기즈스탄 같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동일한 전자투표 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론에 빠졌다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선관위의 선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선관위를 수사할 수 없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 오늘의 탄핵 사태의 본질입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움직여주지도 않는 구조였던 것인데 그럼 도대체 경찰, 검찰, 심지어 헌재 등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겉으로는 아무런 권력도 없어 보이는 선관위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를 좌우하는 딥스테이트였던 것일까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저 형식적인 짜맞추기를 하도록 누군가가 지시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